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션 코치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오늘은 좀 전환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4%대 뭐 그 이상의 급락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100달러 위로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증시 전체에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인들이 물량을 팔아먹는 구간이 되는데 결국 이 간밤의 유가 상승의 영향을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다 받고 있는 거고 이 에코프로 역시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어제 강조를 했던 이 밴드에 오늘 이제 정확히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박스 하단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자고 했을 때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밴드에 터치를 했으니까 문자를 다 보내드리기는 했습니다. 자, 저는 일단 계속해서 보는 관점은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여기서 이제 바로 좀 전환이 나오면서 이 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쇼 스퀴즈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그 흐름 제가 원하는 그 베스트 흐름은 안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밀렸다고 해서 이탈 역시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우리 에코프로 이 어떠한 전략으로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에코프로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지 지금처럼 정성과 또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자, 먼저 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실적이라는 이 데이터가 이미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 주가가 밀리는 거는 대적 변수 때문에 잠시 속도가 늦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만 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증시 전체에 대한 하락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맥션 밴드에 지금 이 터치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력들에게 마지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자리라고 보는 것은 여전하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 기다렸던 자리를 기다리면 터치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안 드려요, 여러분들. 뜬 자리에서는 제가 이 하단 라인에서 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밴드에 터치를 한 자리에서만 드리죠.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맥전 밴드에 온 건데 자, 지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믿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트리거를 바랬지만 그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에 있는데 대차 잔고를 보더라도 특별한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대차 잔고도.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저는 이 거래량밖에 좀 안 남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캔들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거래량은 자백을 한다. 캔들들은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공포를 주거나 페이크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장대 양봉에서는 추격 매수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캔들을 만드는 데 들어간 이 거래량들은 그러니까 즉 돈의 양이죠. 이건 결코 조작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길 때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고 물량을 매집할 때는 거래량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어떻습니까? 보시면 거래량이 점점점 완전히 말라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사실 2차전지 쪽은 삼성 SDI나 LNF나 이쪽으로 너무 쏠려 있고 사실 이 에코프로에 대한 이 관심도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바닥을 기는 구간을 우리는 이 고사 작전이라고 합니다. 고사 작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개미들을 지루하게 만들어서 이 에코프로 이 종목은 끝났나 보다 하고 물량을 계속적으로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에코프로 들고 계신 분들 엄청 지루하시죠? 네, 저도 지루해 죽겠습니다. 지루한 구간을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털지 말고 보유하자고 하는 거는 이 세력들 역시도 그 지루함을 바로 노리기 때문인 거죠.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 그 진공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세력들이 가장 적은 돈으로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이 손익비 구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에서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건 물론 위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주가는 빠지는데 거래량을 보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급감을 하고 있죠. 이 횡보 구간에서 세력들에 대한 이탈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정말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라고 하면 이 막대한 이 거래량들을 받아줄 이 주체가 필요해서 거래량 역시도 미친 듯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현재 이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는 건 그건 보통 이제 가짜 공포, 가짜 하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바닥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이 세력들의 전략이다. 10월 달의 거래량, 12월 달의 거래량, 또 1월 말에도 이 엄청난 거래량들을 동반하면서 상승세를 만들었던 에코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 보이시죠? 나가는 물량은 그때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 그죠?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누가 매집을 했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과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 엄청난 폭등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어디 라인에서 저점을 만들었는지. 자, 에코프로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에코프로 역시도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급감을 하고 있죠. 오히려 뭐 횡보에 대한 길이도 그 대한전선과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더 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확실하게 매집을 하고 띄운 종목, 그러니까 주포가 확실히 있었어요. 기관과 외인이라는. 근데 에코프로는 아직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여전히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도 지금의 이 기간 조정 충분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인들이 최근 이 중요한 라인에서 가격 관리만 좀 해주는 정도예요. 근데 이 개인들을 절대적으로 좀 데려가지 않겠다.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개인들한테 분명히 수익을 주면서 데려가는 이 주포들도 있는데, 지금 이 에코프로의 형태를 봤을 때는 뭐 개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수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 의도가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지루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매도냐? 매도는 말씀드리지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 좀 디테일하게 전략을 한번 다시 좀 정밀하게 짜보겠습니다. 제가 최초 이제 매수의 사인을 드렸던 자리는 바로 이 박스 하단 라인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다시 주가가 밴드 라인에 왔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1차만 드렸어요. 1차만. 그러니까 보유한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1차만 드렸다는 거죠. 왜 그런데 비중을 다 안 싣고 1차만 샀느냐? 자, 세력들이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의 물량을 지금 끝까지 털어내기 위해서 이 페이크성에 대한 하락도 우리는 배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차 라인을 바로 이 파란 밴드 구간의 상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중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제가 왜 대한전선 조금 전에 잘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대한전선 역시도 여기서 이제 지루하게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이 페이크성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 이 파란 밴드를 지지로 엄청난 폭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즘 뭐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강세를 보이는 패턴들의 특징이 전부 이 노란 밴드보다는 파란 밴드의 지배력을 훨씬 많이 받는 흐름 보이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역시도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1차에 대한 물량으로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단 구간에서는 우리가 1대1 비율로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박스 하단의 가격에 좀 맞춰 놓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 이 음봉 있죠? 전쟁발 악재로 발생했던 이 음봉. 그러니까 이 음봉을 깨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지지들도 강력하지만 이 이란발 악재보다 더 큰 메가토급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이 저가 라인 때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코스피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그런 최악의 악재는 없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박스 상단에 빠른 돌파가 아니라 박스를 그리고 나서 바로 돌파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눌리고 가는 그림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고점 대한 돌파가 안 났기 때문에 한번 눌리고 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에코프로 역시도 약간 횡보에 대한 부분을 더 만들고 뭐 페이크성 하락도 나오고, 그래서 이 전환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환의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맥점에 지금 이 닿는 순간들, 이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요. 이 중요한 구간에서 제가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맞춰 짜놓은 그 전략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현재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회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